자, 반갑습니다. 네,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자, 우리 정하신 스님들 자국 다 치우시죠. 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여러분들 가운데로 다 모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십시오. 자, 가운데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운데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쪽도 일어나서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운데로. 가운데 여기 비었네. 여기 가운데로 쑥 오세요. 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운데로 쑥 오십시오. 자, 끝에 있지 말고 가운데로 오십시오. 예. 끝에 있지 말고 가운데로 오세요. 여기 보살님이 가운데로 안 오니까 다 못 오잖아 지금. 녹색 옷 입은 보살님도 가운데로 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팍 와야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가운데로. 여기도 녹색 옷 보살님이 가운데로 땡겨오세요. 쑥쑥 땡겨와야 그 옆에 분들이 같이 땡겨오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 헤매지 마시고 여기도 자리 있는데 가운데 그 주변에서 헤매지 마시고 앞에 이렇게 딱 그 VIP석으로 오십시오. VIP석. 여기 하나 비었네 자리. 땡기시오. 보살님이 안 땡기니까 그 옆에도 못 땡기잖아요. 자, 쑥쑥 땡기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부터 뭐 갑자기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봄만 되면 강원도 쪽에 그렇게 이절만 하면 큰 불이 나네요. 이번에는 인명피해도 최소화하고 이런저런 피해도 좀 작게 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강원도 산불이 잘 큰 피해 없이 끝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뭐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그쪽에 피해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게 있다 싶으면 여기 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합시다. 아직까지는 불 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오늘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노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제 70대에 이제 할머니죠. 70대 여성이니까 할머니하고 50대 남자분하고 지하철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내용을 보니까 50대의 남자분이 이제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교통약자석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이 70대의 이 나이 드신 우리로 치면은 보살님이죠. 보살님이 이렇게 한잔 하시고 더 나아하게 이제 한잔 하시고 지하철을 타가지고 너 왜 70도 안 된 게 어디 경동석에 앉아있냐 당장 비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 이 보살님은 편의상 A 보살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던 처사 50대 처사 이 처사가 나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A 보살이 화가 나서 이제 뭐라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B라는 처사도 아니 내가 교통약자라서 말이야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앉아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이 경찰들까지 막 출동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서 가가지고 합의 아닌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그 이제 항상 기사에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문가의 진단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전문가의 이야기는 이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배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 교통약자라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 어린이, 임산부, 그다음에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등등등 하여튼 서서 가기 불편한 분들이 다 교통약자죠.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 정책적으로 어떤 그 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낮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진단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A라는 보살님이 화가 난 거는 그거죠. 왜 경로석에 50대가 앉아있냐? 70도 안 된 게.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은 그 부분입니다. 나는 경로석에 앉아도 마땅한 자격이 있는 나이가 충분히 먹은 사람인데 너는 내가 보기에는 젊다 이거야. 근데 왜 네가 거기 앉아있냐? 비켜라. 경로사상이 없어요. 요즘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너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냐? 라고 화를 낸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 지점이에요. 경로사상이 없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전문가의 진단은 그게 아니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싸움이 났다라고 전문가는 진단을 하는 겁니다. 경로석과 교통약자석은 다릅니다. 경로석은 말 그대로 경로, 노인을 공경하는 자리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이 드신 분이 타면 거기서 학생이 말이야 딱 자던 척하고 있으면 혼났죠. 그때는. 알아서 내가 일어나가 속으로는 저 노인들 오늘 체육 시간에 엄청 힘들었는데 해도 자리 비켜줘야 돼요. 경로석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안 하면은 주위에 그 따가운 시선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착한 학생인 척 했어야 돼. 자리를 딱 할머니 앉으세요. 딱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앉으면 그 할머니 그러죠. 학생 가방 줘. 그럼 가방 딱 받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하던 게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잘 안 비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전체 자리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는 경로석이니까 요 자리는 노인분들 먼저 앉으시라고 제도적으로 딱 지정을 한 거예요. 왜 지정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른을 공경 안 하니까 노인네들을 제도적으로 강제를 한 거야. 그랬는데 그 경로석 만들어 놔도 안 지키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이제 경로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교통약자석이다 해가지고 서서 가기에 불편한 분들,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교통약자석으로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경로석이 교통약자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 바뀐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선 경로 사상이 심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로 사상보다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교통약자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왜 경로 사상이 심해졌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그 지하철 공사 그 행정 기획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왜 경로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는가? 제가 볼 때는 마을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웃이 없어서 그래요. 안 할 말로 매일 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속으로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도 인사해야죠. 깍듯하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왜? 매일 보니까. 그죠? 매일 보니까 인사해야 되고 겉으로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내가 지하철에서 어떤 노인을 봤는데 저 양반 내 평생에 한 번 보고 또 볼지 안 볼지는 아무도 몰라. 또 본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 양반한테 뭐 공경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도 피곤한데. 이 마을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어떤 그 공경해야 될 어른에 대한 생각이 어른을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내 마음속의 생각이 강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로 사상이 심해졌다고 봅니다. 즉 마을이 없어져서 내가 매일 부딪히는 어른이 없으니까 생판 모르는 노인한테 굳이 내가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차원에서 경로 사상이 사라졌다. 마을이 없어졌어. 이 마을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을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지역 공동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그래요. 지역 공동체가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거는 개인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핵가족도 깨져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서울시 가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그거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치? 가정이 아니에요. 핵가족 하면은 부모와 자식만 딱 있는 게 핵가족인데 이게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치? 손자 손녀도 없고 부모하고 자식만 있는 게 핵가족인데 요즘은 핵가족도 깨져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개인 중심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경로석이 교통약자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A라는 보살님이 약주를 안 했으면 그냥 속으로 기분 나빠서 그냥 갔겠는데 평소에 내가 이 어른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날도 하필이면 한잔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쌓였던 게 터진 거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보면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개인 중심의 사회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20대, 30대, 40대, 50대는 뭐 그렇게 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갓난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은 또 타격을 받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마을에서 알아서 내가 이제 뭐 농사 짓고 안 해도 낮에 저기 그 마을 앞에 정자 나온 평상에서 장기 두고 놀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대접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노인이나 애들 같은 경우는 지역 공동체, 마을에서 안 챙겨주니까
가장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직격탄을 받는 게 바로 나이 든 분들하고 애들이라 유아, 어린이 가장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을에서 알아서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근하죠. 어디로? 노인복지관으로 출근하거나 문화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좀 집이 좀 그동안 번 돈이 많은 분들은 심심하면 4박 5일 교토 여행 갔다 오고 그죠? 날도 추운데 태국 좀 놀러 갔다 오고 친구들 몇몇이서 틈만 나면 이제 놀러 다니는 거지.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뭐합니까? 방콕 해야지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뭐합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 채널이 좀 많습니까?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야. 주구장창.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등등등등. 애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자기 자식은 물론 당연히 자기가 키웠지만 숙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 급할 때는 다 이렇게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큰애가 작은애 봐주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봐주고 해서 마을에서 애들을 알아서 다 키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어린이집 보내고 돈 들어갑니다. 유치원 보내고 돈 들어가고 좀 크면은 학교 딱 끝나고 나면 학원 보내야 되지. 학원 보내야 되고 방학 되면은 캠프 돈 엄청 깨지잖아요. 다 보내야 돼. 옛날에는 다 마을에서 애들끼리 놀면서 다 했던 것들을 요즘은 다 돈 줘가면서 어디 보내고 다 해야 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전에 다 마을에 사던 것들이 마을이 없어져 버리니까 개인이 감당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만드는 데다가 돈 주고 그런 데다 애들도 보내고 노인들은 그런 데 이제 가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지금 이 지역 공동체 마을이 없어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생활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냐.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역 공동체, 마을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마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마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 행복마을 만들기 캠페인 그런 걸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살던 데 보니까 어느 날 피를 가는데 논 옆에 왜 이런 그게 뭐라 그럽니까? 바람 불면 막 작은 바람개비 같은 게 논 옆에 한 일주일 이상 쫙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관광지도 아닌데 그냥 동네 옆에 그냥 아무도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논이에요. 행복마을 만든다고 그런데 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어느 날 절에 누가 이제 아는 신도가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돈이 이제 얼마가 마을 사업으로 돈이 떨어지는데 스님 그 절에서도 하나 좀 이렇게 해서 돈 좀 타내라고 이제 이게 행복마을 가꾸기가 말 그대로 돈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우리가 돈을 좀 따먹을까 그런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장 자리를 놓고 막 암투가 벌어지고 또 이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짓는 부근에 이제 그 사업 핑계대고 좀 이렇게 자기 농사 짓는 것 좀 손보는 식으로 이게 행복마을, 즉 마을 사람들, 이웃들끼리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어른들이 편하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해관계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시설 투자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곤란하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에 부패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금천구 아이 돌보미 사건이 있었죠. 아이 돌보미 하는 거기 또 보니까 거기도 보살인데 그죠? 50대 보살이 아이를 괴롭혔다 이게요. 뭐 말 안 듣는다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박고 뭐 등등등 해서 그걸 또 부모가 CCTV로 다 찍어가지고 그걸 어디니까 청와대에다가 또 청원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뭐 11만 명이 동의를 하고 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제가 수요 야간 부패할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지역 공동체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 아파트 1층을 다 그냥 뭐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 육아방, 독서실, 공부방 뭐 이런 걸로 하면 그 한 동의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대요. 요즘 실제로 그렇게 한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거기는. 왜? 이미 지금 우리들은 개인 중심으로 사는데 다 적응이 돼버렸어. 이웃 사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그걸 억지로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야 이런 마을을 새로 만들자. 이거 정책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럼 과연 방법이 없나? 일본의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뭐냐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이 느슨한 가족이란 이런 게 모임을 만든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절이나 어떤 뭐 문화재가 있는 곳 그런 데를 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걸 왜 하냐 하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개인 중심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일본 여행 요즘 많이들 가잖아요. 실제 일본 가서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교토 대학 그 후문에 몇 년 전에 이제 교토 가가지고 교토 대학 후문이니까 우리로 치면 대학교 후문이면은 시끌벅적하잖아요. 거기 이제 점심때 밥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학교 앞인데. 야, 이게 장사가 정말 안 되는구나.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은 다른 일행들이 있었어요. 야, 이 집 장사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고 쓱 봤는데 자리가 다 찼어요. 한 명씩 테이블마다. 다 전부 다 무슨 무건 수행하는 사람들 같아. 찍소리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완전 스님들 그 바로 공양하듯이 우리 바로 공양할 때 소리 내고 하면 나중에 막 저녁에 참여해갖고 막 그러거든요. 그 바로 공양하는 것 같이 찍소리 안 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냥. 야, 이 나라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커피숍에 가면은 이게 또 다릅니다. 커피숍에 가면 뭐 한 점심때쯤 가면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 머리 허연 할머니들이 혼자서 커피를 그냥 폼나게 마시고 있어요. 혼자서 다 보면. 그 나라는 참 희한해. 그 나라 사람들. 혼자서 뭐 다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느슨한 모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뭐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 같이 산책도 하고 잘 있냐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그 빌라에 아는 사람들이 몇이 같은 빌라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 아예 그냥 뭐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누가 뭐 며칠 동안 어디 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 이제 뭐 키우는 화분 같은 데 물도 주고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서로 같은 건물에 있되 개인 사생활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 어느 정도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느슨한 관계를 형성하자 라는 이런 모임이 일본에는 좀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모임도 있냐면 이름이 희한하던데 이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 배우자가 먼저 간 사람들, 보츠이치 모임이라고 발음도 잘 안 되네.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제가 그 전에 절에 있을 때 보면 그 밑에 마을 주민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다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일하고 하느라고 바쁘고 겨울에는 뭐 하냐면 한 늦지막히 다들 마을 회관에 모여 한 10시나 11시나 되면 모여가지고 놀다가 같이 점심 해먹고 뭐 이제 오후 내내 뭐 텔레비도 보고 하투도 치고 하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각자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자기 집에서 자고 낮에는 마을에 관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절에서 예를 들면 뭐 동짓날이 되면 이제 팥죽을 돌린다. 그럼 일일이 집에 갖다 줄 필요 없어요. 마을 회관에 딱 갖다 주면 알아서 다 모여가지고 다 먹고 나중에 우리는 가서 뭡니까 빈 그릇만 수거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백중이나 초파일날 과일 많이 생기면 그때도 그냥 마을 회관 몇 군데만 과일 주면은 알아서 노인네들이 그 마을 어르신들이 다 마을에 가서 거기서 먹고 놀고 다 해요. 이게 이 경우는 이런 마을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마을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인들끼리 결속력이 강해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는 잘 모르겠고,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뭐, 지역 공동체, 마을을 정책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경로사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한번 깨진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나라에서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마을 도서관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이제 마을 도서관인데 주로 애들이 많이 오죠. 어른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고. 그럼 애들이 거기서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놀고, 그럼 엄마들이 와서 동화책이나 그런 책 같은 거 이제 읽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공동육아의 분위기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아주 작은, 큰 흐름은 아니고, 일부, 간간히 그런 게 좀 보이죠. 아직은 우리가 이 과거와 같은 경로사상을 나라에서 강제한다고 없던 경로사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경로법이라고 해가지고 효도를 안 하면 벌금을 때리는 식으로 뭐 이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로사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으로, 뭐 대안이랄 것까지는 없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들이, 저는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젊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알아서 느슨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에 자주 나오십시오. 집에만 있지 말고. 그죠? 네. 절에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절에 와서 꼭 뭐 법문 듣고 기도하고 예불 하고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가끔씩 절에 와서 못 보던 다른 보살들도 보고 좀 묵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노닥거리고 하다가 집에 가시라 이거지. 이게 법회 간다는 핑계 대고 와서 하루 잘 시간 떼고 가라 이거.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 그죠? 법문도 듣고 밥도 주고 부처님한테 예불도 하고 님도 보고 뻥도 따고. 그지? 그 다음에 뭐 가재 맞아,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막 이렇게 끌어나가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럼 여기가 뭐 노는 데지 마을회관하고 그 노인복지관하고 절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앞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개인이 중심이 돼서 느슨한 인간관계를 생성하는 게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그럼 강한 개인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강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깎은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강한 거는 저한테 오지 말고 병원을 가거나 헬스클럽 가거나 요가원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체력 단련을 하십시오. 나도 내 한 몸 제대로 건사 못합니다. 눈이 시원찮아가지고 환갑도 안 되는데 눈이 시원찮아서 이거 보러 가면 썼다가 벗었다가 막 이래야 돼. 체력적인 문제는 그쪽으로 가시고 여기서 강한 개인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다. 그럼 마음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 잘 느낌이 안 오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게 뭐냐? 정신적으로 약한 건 이런 겁니다. 기쁠 때 기쁜 거에 취해가지고 계속 기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술을 계속 마시거나 요즘 맨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 뭐 버닝썬 게이트다 뭐 김학의 뭐 내가 뭐 보면 그냥 참 말하기도 거시기한 게 엄청 나오잖아 보면. 근데 그게 뭡니까? 기분 좋다? 거기에 취해서 계속 기분이 좋고 싶은 거야. 이게 정신이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프다. 너무 힘들어. 슬픈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사람들마다 붙잡고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화가 난다.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좀만 화가 나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그래가지고 평생 같이 산 마누라는 소리를 지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심장병이 걸려버려요. 이거는 자기 화를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정신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죠? 자기 감정, 거친 감정, 희노애락. 이 거친 감정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그런 감정을 내가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강한 겁니다. 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불교예요. 정신이 강하다는 말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말은 평소에 자기 건강을 잘 챙겨서 몸이 건강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건강하다. 그래서 거친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설령 슬픈 일이 있더라도 금방 털고
화가 나더라도 금방 10분, 20분 화낼 거를 30초만 화내고 마는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 정신적인 건강함이 쭉 1분 1초도 끝이지 않고 쭉 지속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채의 경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채의 경지가 뭐 신통력을 발휘하고 어마어마하게 삼세를 다 바라보고, 물론 저도 아직 부채의 경지가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1분 1초 매 순간 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매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번뇌가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그게 부처예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부처님처럼 살자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내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강한 개인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마음이 건강한 것은 평소에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내 마음은 건강해집니다. 마치 그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하듯이 마음도 평소에 꾸준히 수행을 하면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꾸준하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저는 좀 그렇죠. 다들 무릎이 안 좋으니까 강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주력을 하든 뭐든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수행을 꾸준히 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느슨한 인간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인간관계 하면은 친밀한 관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느슨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더라.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린 게 바로 그런 지역 공동체, 마을, 이웃을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또 제가 그 나이가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참고 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공지사항이 역시 오늘도 많습니다. 공지사항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니까.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집에 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공양하시러 후원에 가면 거기 그 행복바람일이라고 모금함이 있어요. 있습니다. 봤죠? 못 봤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그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모금함에 들어간 돈은 정심사에서 모금한 돈은 정심사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조계종 중앙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써요. 그래서 이제 정무사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원장학회라고 정심사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심사에서 만든 거예요. 장학회가 대원장학회예요. 그래서 그 대원장학회 기금으로 행복바람일에 모인 돈은 대원장학회 기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원장학회에서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 장학회니까 학생들 뭔가 이렇게 도움 주는 쪽으로 쓰는데, 지금까지 한 일은 소원 우체통이라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나 뭐 컴퓨터가 가지고 싶어 라고 자기 소원을 적은 쪽지를 어떤 그 소원 우체통에 넣으면 컴퓨터를 사주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 몇십 명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냥 자잘한 거 주는 게 아니고 좀 금액이 가는 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그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한번 순례를 하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뭐 주로 중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어떤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바람일에 뭐 1,000원, 5,000원, 만원 넣으면 그 돈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제동행진 등 행렬 등 만드는 작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한지 붙이는 작업은 다 했고요.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양하시고 가서 보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작업해 주신 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것들 좀 있습니다. 그 그림 그리는 거 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이렇게 본 뜨는 거에 색칠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공양하고 종무소 뒤에 그 신도의 쉼터에 가서 그 제등행렬 등 만드는 작업 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등을 들고 제등행진을 하는 것만큼 또 의미 있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참해 주시고, 제가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올해 송강사 4호로 사부를 거기 한 20부 정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사부 보고 싶은 분들은 갖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가 4월 7일이 이제 저기 공지도 했지만 방장스님 이제 49제 박제입니다. 그래서 정신사에서는 7시 반에 여기 이제 버스 종점에서 버스 한 대 준비해서 송강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좀 참석해 주시고, 뭐 안 되는 시간 억지로 가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이 뭐 주지스님이 방장스님 막내 상자 아닙니까? 제가 방장스님 막내 상자입니다. 제 얼굴 봐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읍소를 하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버스 그 많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버스 그럼 2대 준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요번 4월 11일이 이제 칠성제일이거든요. 그날 우리 4월 9일부터 해가지고 마당등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 이제 뭡니까 기둥 세우고 이런 준비 작업은 9일, 10일 이틀 동안 하고 11일 날 칠성제일 법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제 이 뭡니까 이 줄에다가 등 달고 그 안에 이제 LED 등 끼우고 하는 작업들을 기왕이면 우리가 같이 하자 이거지. 뭔가 좀 같이 해야 이게 좀 초파회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남들 다 해놓고 그냥 보는 것보다 그래도 몇 개라도 내가 좀 키면 마음이 다르죠. 4월 11일 날 마당등 울력을 하니까 그날 칠성제일 날 많이 오셔가지고 점심공양 하시고 같이 마당등 타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 4가지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